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박정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름철 하면은 떠오르는 피서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계곡입니다. 비싼 휴양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더위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름철 일부 상인들이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서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점용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 확인해 보시죠. 비싼 휴양지에 가지 않아도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 인근 식당들은 피서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릿세를 받아왔고 계곡을 점유해 자신의 사유지처럼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왔지만 단속은 미비한 실정인데요.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피서철 수입이 크기 때문에 벌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유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면 이제 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계곡의 자리를 차지하고 비싼 요금을 받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 영업은 괜찮은 겁니까? 네, 불법입니다. 네. 네, 이제 하천법은요,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이제 점용하면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이요, 이렇게 불법인 계곡 점용을 단속을 해도 계속 이제 피서철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수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다시 이제 버젓이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계곡이라는 게 누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유형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버리는 일이 이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제 보통 식당들이요, 이제 평상을 깔아서 아예 이제 자리를 다 이제 점거해 버려 가지고요. 일반 피서객들이 거기 돗자리를 깔거나 이렇게 앉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서요. 이렇게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출입 불가능하게 하고 또 계곡물의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어떤 볼을 설치하거나 혹은 또 계곡물을 막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돈을 낸 사람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허가 없이 평상을 깔아놓고요, 음식을 이제 파는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허가를 받은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계곡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더위를 잊기 위해서 계곡에 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식당 주인이 마치 자기 소유지인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냥 비싼 돈 주고 이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사실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원래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부 상인들의 행태 때문에 사실 계곡으로 놀러 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그렇게 좀 바람직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에 놀러 가 보면요, 아니 이렇게 이제 좋은 계곡을 이제까지는 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상 가면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어영부영 돈을 썼는데 지금 갑자기 좀 억울한 기분이 새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갔는데 이 정도 사실 쓸 수 있지. 싸우기도 좀 그렇고. 그런 인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억울한 기분을 달래줄 소식, 지자체에서 해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단속에 나선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바뀔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처벌보다 이렇게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
불법으로 이제 개국 저명하실 때 2년 이하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실제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벌금형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을 내진 않을 것 같고. 네, 벌금이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불법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하더라도요. 이제 행정처분은 1개월의 이제 계도 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 그리고 이제 몇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 계곡 그 평상 깔아놓고 하는 영업이요. 뭐 보통 저희가 가면은 음식이 뭐 기본 1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낮에 놀려고 하면은 뭐 한 가족이 2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그래요? 그렇죠. 음식하고 뭐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요. 이 평상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뭐 영업점 등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개에서 200개까지 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추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하루 영업에 이익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일주일만 계산해봐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처벌은 벌금 몇백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뭐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 벌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네. 계속 이렇게 영업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평상 200개에서 300개면 그러니까요. 계곡 하나를 다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심하네요. 그럼 이렇게 과태료도 내고 나름대로 벌금도 내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데도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이런 부분으로 이제 효과가 없다면요. 네. 사실 이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시설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또 이런 위법 행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행정 대집행을 강력하게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역 계곡에서 이렇게 불법 점용하고 영업을 하는 그 업주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이거나 지역 토박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선거운동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나 또 공무원들과 친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법 영업시설을 철거하는 그런 어떤 행정 조치가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여름철에 가서 한철이니까 뭐 한번 내가 휴가니까 생각하시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안일하게 이해해 주시는 그런 사실 분들도 좀 계시고요. 또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이제 근절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고민은 해보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 이제 불법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철거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천이라는 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 전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계곡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뭐 공고문 등을 통해서 지자체 뭐 점용료를 냈다. 여기는 뭐 사유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합법적인 이런 영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하천에 대한 뭐 계곡에 대한 불법 점용은요. 이 점용료를 낼 수도 없고 사실 뭐 낸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뀜이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쁘시네요. 여기 점용료를 냈습니다. 붙여놓은 거 자체가 더 나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뭐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한시적으로 이걸 뭐 허가해주겠다. 그러니까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사실 내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천법에 따르면요, 영업 목적으로 계곡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 선거에 당선돼서 조례로 이런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상위법인 하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사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법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서 단호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주들은요, 네. 뭐 생계가 막막하다, 또 여름 한철을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못하게 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주장하지만요, 공공에게 그 사용 권리가 있는 하천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해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이제 분명할 것입니다. 또 해마다 뭐 개선하겠다, 단속하겠다 이렇게 해도요.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철저한 단속이 없으면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기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또 계곡에 가면 우리는 이제 불법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용 안 할 거야 이러고 구석에 빈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돗자리를 피면 또 상인분들이 거기 우리 사유지라고 돗자리 치우라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마찰이 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불법인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아는데 어떻게 좀 놀러 가신 분들이 법적이나 뭐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개인이 자력으로 이렇게 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뭐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단속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법 행위를 시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 조치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마찰이 생겨서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도 잘못하면 뭐 폭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형사처벌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뭐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거예요? 신고를 하는 게 그러네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사실 신고보다도 이런 게 사실은 미리 철거돼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말씀처럼 이제 시설 철거 등 행정 대집행이 미리 강력하게 대처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시설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면은 사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미리 계도하고 또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이게 휴가철에 사실 이렇게 시설 철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이익이 크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해서요, 영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뭐 피서철 성소기가 끝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서 이런 시설 철거를 하는 게, 그래서 반발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지금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마다 해왔을 텐데 네. 또 이거 수익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그래서 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 불법 계곡 점유에 대해서 특사경이 단속을 벌인다. 특사경이란 단어가 있던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특사경은 특법, 사법, 경찰을 말합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은요, 산림, 해사, 세무, 군수사 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일법 사법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경찰분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형사 사건부터 뭐 경제, 공안,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그런 이제 범죄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금융이나 뭐 위료나 환경 이런 전문 분야에는 조금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되게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이 사람들을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의 이제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사람을 특사경이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사경의 범위는 사법 경찰 직무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 요즘 이제 특사경의 인원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산림과 관련한 특사경이 이러한 이제 불법 계곡 점용 그런 부분 단속에 투입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해수욕장 가보면 파라솔. 네, 네. 맞아요. 이 파라솔을 쳐놓고 거기에 쓰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
네, 이제 뭐 계곡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이제 바다 해수욕장을 둘러싼 그런 분쟁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네. 뭐 이런 자릿세 명목으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네. 원래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곡과 마찬가지로요. 모든 국민이 자산이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또 특정 기관 또 사인들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릿세 명목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불법입니다. 다만 이제 해수욕장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 마찬가지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요. 그 벌금이 이제 10만 원 이하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단속이 제대로 그러네요. 예, 뭐 효과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이요. 또 더구나 이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은 물품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은 자릿세지만 뭐 파라솔 등은 사실 빌려주는 형태가 이제 물품 대여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과 합법 사이에 조금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구역이요, 상업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업구역에는 당연히 이제 파라솔 같은 거를 물품 대여 형식으로 빌려주는 거는 이제 합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네. 다만 이제 해수욕장의 일반구역에서 이런 파라솔 등을 빌려주면서 강제로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는 불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계곡과 하천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해마다 이제 나옵니다. 또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뉴스도 해마다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까지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네. 근데 계곡과 하천은 공유 수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누릴 만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업이란 그런 핑계로 이런 거에 대한 불법 점용이 용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이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력한 단속이 좀 돼야 되고요. 또 뭐 특사경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사실 강력하게 이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해 여름철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런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상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슈 톡톡 오늘 계곡 불법 점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박정현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윤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지역엔 어떤 소식들이 더 있을까요? 함께 네. 보겠습니다. 16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옥천체육센터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이트 콘서트 제천 동명초등학교 예터에서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연극 치마가 보훈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년뜨락 5959 취업 면접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8월 16일까지 청년뜨락 5959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꿀벌로 달콤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양봉농업협동조합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더운 여름 대구에서 보고 먹고 걷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50견의 한방치료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네. 보양식 드시면서 몸의 기운을 든든하게 챙기셨죠? 그런데요,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렉기마 다행히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10호 태풍 크로사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렉기마는 중국에 상륙하면서 주민 100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고요. 산사태와 홍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좀 내려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곧
이어서 오는 10호 태풍 이 크로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피해 없게 꼼꼼히 좀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근길에 우산도 꼭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저희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